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5월 증시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네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말일이 또 메모리얼데이 해가지고 휴장이다 보니까 마감이 됐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해서 다우하고 S&P 500은 양봉 마감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음봉이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거래소 같은 경우 양봉 마감, 코스닥은 음봉 마감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 5월장은 전약 후강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5월달 한번 좀 복귀해 보면서 6월달 또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제가 좀 한번 방향을 잡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달 같은 경우는 FOMC가 6월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죠. 그 다음에 7월달 같은 경우도 7월 27일, 28일 FOMC가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 그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6월달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말했던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그널이 나오고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할 텐데 과거에 있었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줬고 그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거래소 월봉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세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때였습니다. 우리 거래소 2008년 고점 만들어 놓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하락했죠. 거의 1년 반을 하락했습니다. 이때 거의 39.8% 마이너스 40%의 하락이 1년 반 동안 나왔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다 곡소리 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결국 시장의 당근으로 뭘 주죠? 금리 인하를 줍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다 금리 인하를 단행시키겠어요. 근데 금리 인하만 갖고도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는 게 뭐예요? 금리는 건들 수 없고 양적 완화를 주는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려주는 거죠. 결국 그러한 효과에 의해서 증시는 상승을 하지만 2011년 9월 미국 같은 경우 신용등급 강등을 당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시장이 제대로 하락합니다. 제대로 하락해. 25% 정도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옵니다. 결국 모든 하락은 반등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하락은 없으니까. 이후 결국 시장이 좀 안정돼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순차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2012년 5월에 중국도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의 한 18% 하락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또 상승해요. 또 상승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2013년도 6월 25일 날 결국 연준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결국 한 12% 하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회복하죠. 그 다음에 언급한 다음에 그해 다음에 1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변동 주지만 이때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추가적으로 좀 변동 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결국 테이퍼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문제는 오히려 바닥을 줄 때는 이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걸 우리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한번 제대로 당합니다. 2015년 8월에 폭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합니다. 이후 2015년 12월에 금리 인하 시작하고요. 금리 인하하면서 그 다음에 2월에 갑자기 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몇 달 동안 데미지를 입어요. 이후에는 변동 주고 트럼프 들어오고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우리는 미중 간의 갈등 이거로 인해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2018년 12월이 금리 인상 종료이면서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변곡 구간이 되는 거죠. 결국 상승 이어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죽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 호전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증시에서 말하는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은 꼭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과거를 보니까 금리 인하하면 증시에 좋다고 그러는데 증시에 꼭 문제가 됐을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썼지 금리 인하가 꼭 주식시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죠. 따라서 향후 있을 테이퍼링 이 또한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에서 크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부각시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가장 큰 것은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법안 요거 있죠? 요걸 7월 7일 날까지 협상 기한을 두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인프라 법안을 기왕이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같이 협의하에 법안이 처리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결국 공화당 입장에선 안 된다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빌미가 있어야겠죠. 이래서 우리는 그냥 인프라 투자 해야겠어 라고 할 때 결국 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건 결국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우리 백신 주고는 있지만 아직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미국 경제가 잘 나가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6월 15일, 16일 이때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 대한 회의가 나올 것 같아요. 이후 7월 달, 이제 7월 27일은 이제 7월 말일이잖아요.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 이러한 때 가가지고 이제 한번 내가 봤을 때 부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배팅할 때 어느 쪽으로 방향 잡고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6월 달 다음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예요. 2, 4분기면서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조금 만기일 전은 좀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은 7월 중순까지 나는 이어진다라고 볼 것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고 오히려 7월 27일 날 있는 그 FOMC 회의하고 거기 아니면은 8월 달 잭슨홀 미팅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하락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는 어떻다? 반드시 상승 나온다. 그래서 결국 7월, 8월의 하락은 매수 기회를 보고 하반기까지 상승 쪽으로 한 번 더 배팅을 해도 괜찮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연말쯤 돼가지고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는 좀 비중을 줄이겠지만 현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시장에서 말하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것은 하락했을 땐 오히려 뭐다? 매수 기회를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좀 복기를 해볼게요. 5월 달 시장 흐름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이따가도 이제 종목 이야기하겠지만 5월 초반에는 뭐가 주도했죠? 철강조선, 해운 아니면 뭐 금융주들 이들이 올라갔다가 요새는 어떻게 아주 패대기 치고 있어요. 그죠?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종목들. 누구? 여행 또는 뭐 영화관, 카지노, 면세점, 호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메워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포스트 코로나 이들 종목들의 실적이 좋을까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데 왜 그들이 그렇게 올라갔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시장이 지금은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좀 순환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거래대금. 우리 거래소 거래대금 봐보면 요날 달랑 한번 20조 나오고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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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11조, 14조, 13조, 13조, 14조 이래요. 결국 1월 달만 막 나갈 땐 양시장 합쳐가지고 거래대금이 60조 나왔죠. 그래서 1월 달 그때 평균 거래대금이 한 40조예요. 근데 요새는 그냥 20조, 25조 하기도 버거워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건 조금 큰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이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거래대금이 작다라는 건 시장이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해요. 쉽게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이 작은 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섹터 하나가 딱 잡히면 걔 가지고 1주, 2주 해먹고, 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버리고 또 다른 섹터 잡아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조선 얘네들 조심하자라고 했을 때 조심했어야 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 갖고 여행, 그다음에 뭐 영화관, 카지노 얘네들도 이제는 조심할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6월 달에 누가 갈 건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 반도체를 관련된 이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봐봐요. 역배열에 아주 쿵쿵쿵쿵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죠. 저는 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가 보시면은 아이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주 그래요. 잘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지금 차트인데 이때 이때 저점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이게 어지간하면은 이 매수 자리예요. 이게 매수 자리인데 결국 우리가 말한 이제 뻥카죠. 그래놓고 이제 이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하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82,000원이 지금 여기가 이제 60일 이평선이에요. 82,000원.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에서 82,000원은 내가 봤을 때 누워도 가요. 지금의 판단으로 봤을 때 82,000원까지 누워도 가는데 과연 얘가 이거 더 치고서 강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할 때 우리 동물적 감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동물적 감각에 의하면 한번 얘가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보조지표 봤을 때 일목균형표 파란색이니까 뭐예요? 얘 힘이 없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선 밑에서 벅벅벅벅벅 기니까 힘이 없어.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지금 시장은 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 삼성전자만큼 실적 지금 계속해서 보증되는 기업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갈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삼성전자 여기서 고점 만들고 이 캔들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점 나왔다. 좀 조심하자. 결국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버슈팅 하면서 이 종목이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소진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손들과 기관 외국인 다 팔았는데 개인들만 10만 원, 10만 원, 10만 전자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신용 들어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이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사서 수익 났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넣고서 그냥 삼성전자 사가지고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물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안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물린 종목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주가가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조심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드렸죠. 예, 많이 드렸고 지금은 근데 조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얘도 충분히 벌 받을 만큼 받았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유 정말 고생할 만큼 고생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다가오고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없어요. 그냥 한번 수급 주체들이 한번 밀고 가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수급 흐름을 보면 여튼 보자고요. 삼성전자 보면은 한 달 동안 우리 개인이 아주 열심히 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랄까 방관자죠. 산 것도 이건 판 것도 아니에요. 아주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오늘 조금 의미 있게 외국인이 좀 들어왔죠. 왜 오늘 마지막 날 외국인이 수급에 전방에 들어왔을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 삼성전자가 한번 턴해가지고 얘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 삼성전자도 뭐 5%, 7% 아니면 1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급에 있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한번 팍 쳐줘야 돼요. 그러면 딱 쳐줬을 때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이 저는 6월 달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6월 증시가 증명해 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시장이 삼성전자가 움직여 줬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밑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오늘 좀 움직였죠. 5G 그다음에 2차 전지 요새 막 LG화학, 삼성 SDI 안 좋은 뉴스 레포트 외국 애들이 자꾸 내다 보니까 급락급락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가격 조정이에요. 그래 놓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해가 자꾸 비중 높이지 마시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리 나오고 다른 보조 지표 보니까 저점 나와. 그때 사는 거예요. KMW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한번 이 종목 얘기해 볼게요. KMW 이 종목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이 주가가 여기서 여기 신저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RSI라는 보조 지표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결국 이러한 저점을 형성하는데 이 저점이 RSI가 뭐라고 하냐면 얘 지금 이거 저가 여기 아니야. 좀 올라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 전부터 RSI 다이버전스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비중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연해서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한번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언가 결국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5월 초에 시장을 주름 잡았던 애들입니다. 이 맨 위에 종목은 페노션도 쭉 올라왔다가 5월 초에 고점 만들었죠. 한국조선해양도 쭉 올라왔다 5월 초에 고점 만들어 놓고 포스코도 고점 만들어 놓고 줄줄줄줄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 뭐 일정 부분 지금 60일 이평선이 요런 데 있으니까 뭐 한번 했다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들이 다시 이전 고점 치고 간다? 오히려 다른 쪽,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방향 잡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또 보시면 자, 우리 얘네들은 뭐냐?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클리어. 아이고 이제 우리 이 마스크 벗게 되면 뭐 이 색조 화장품 많이 할 거니까 그 대표적인 클리오 오히려 5월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세게 가죠. 얘는 관광 노랑 풍선 그다음에 얘는
영화관, CJ, CGV 뭐 이런 애들이 어때요? 오히려 아까 그러니까 철강조선 얘네들은 여기서 고점 만들고 떨어지고 얘네들은 이 하반기에 들어왔죠. 그럼 얘네 이 고점이 조금 6월 초에 움직일 수 있지만 조심하자. 왜? 잘못 걸리면 또 아까 그 조선 철강 해운들처럼 고점에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 종목들도 있어요. 의외 종목들. 이 보시면 이 하이트질러 같은 종목 한번 잘 보세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징글징글하게 하락했어요. 결국 징글징글하게 하락했지만 이런 종목은 제가 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름 되면 또 나는 술을 못하지만 맥주 이런 거 생각나고 또 이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 두꺼비 관련돼 가지고도 또 많은 품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결국 조정 주고 어때요? 오늘 다시 신고가 쳤습니다. 왜 이런 종목이 신고가 칠까? 그리고 가장 또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노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얼마나 신차가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각 안 되다가 이제 부각되면서 얘도 68,000원 오늘 최근 고점 한번 또 만들어줬죠. 결국 왜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 못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 만들면서 갈까? 지금 시장이 이래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중심을 잡고 시장에서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내가 다 수익 낼 수는 없어요. 그 올라가는 파도를 다 하려면 2200개 종목 다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고 실적 나오고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업종이야. 그럼 보유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수익 나. 이런 애들도 움직이잖아요. 이런 애들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죠? 얼마나 짜증나. 다 신고가 치고 가. 결국 지금 시장이 이래. 그러니까 중심 잡고 걱정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잘 판단하면은 지금 시장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장이고요. 6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쪽에서 일단 기술 성장주 쪽에서 전 6월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시면 제가 그런 점쟁이는 아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시멘트 건설 인프라 투자 한번 나온 다음에 이제는 얘네들 좀 쉬고 오히려 낙폭과대 그 당시에 기술주들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차 전지부터 반도체 그때 살짝 다 올라가 줬어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시장이 어찌 보면 테마 쪽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6월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린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쪽에서의 움직임이 6월에 나올 수 있고 그 바로미터는 삼성전자다. 결국 삼성전자가 일단 이 61일 평선 82,000원까지는 가겠지만 그걸 뚫고 가게 되면 그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같이 다른 종목군 쪽, 기술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제법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뭐 LG화학, 삼성, SDI 크게 하락했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동안에 막 애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투매가 나와요. 그런 투매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한두 번 나오면 오히려 쉽게 또 반등이 나와요. 쉽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가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뭐 본질 가치 아니면 얘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 다 파악하면서 대응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튼 6월달 장이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 위에다 딱 놓고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타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함께 보시면 6월달에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잘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튼 5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 6월달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쫙쫙쫙 올라가가지고 좀 기분 좋은 6월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